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중요한 소식을 하나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 부탁드리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배우자께서 페이스북에서 사칭 가짜 계정으로 곤혹을 치르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사칭 계정으로 주변 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해당 계정을 친추하신 분이 계시고 그런 부탁을 받은 분이 계신다면 가짜 계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당 계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고, 누가 지금 이런 짓을 벌이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딴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위에도 현재 상황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윤석열 씨가 또 망신을 당했고 결국 언론을 비롯해서 각종 커뮤니티에선 윤석열 씨의 반드시 글자로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네요. 언론에서조차 이렇게 열심히 보도할 정도인데 그만큼 윤석열이 또 황당한 짓을 벌였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언론이 차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논란이 확산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남기는 댓글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세우겠다. 지금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이 뭔가 잘못돼 있을 때 반듯하게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5월 정신이 문제가 아니고요. 윤석열의 정신과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세우려면 본인의 가치관을 똑바로 세워야죠. 이에 대해서 한글도 모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경 부대변인은 이젠 웃음도 안 나온다며 민주당에선 이 사람의 무지와 무능을 그저 웃어 넘기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저런 정도의 인간을 왜 지지하는지 민주당이 잘 캐치해서 마음이 떠났거나 식어버린 분들을 잘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이외로도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지지자들은 반드시는 반듯하게라는 의미의 표준어가 맞고 세우겠다라는 서술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지만, 그럼 지금 5월 정신은 반듯하지 않고 잘못돼 있다는 말이냐? 한마디로 황당한 해명에 뼈를 때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춤법을 틀렸다고 하자니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뻑뻑 우기려고 하니까 또 다른 차원의 비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도 초등 수준의 맞춤법도 모르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나섰으니 정말 기가 막히단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윤무속도 박근혜처럼 누가 초안을 잡아줘야 연설문이 나올 것 같다. 천공 스님이 도와주든가 말든가 하겠죠. 지평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5개월 전 지평선을 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지평을 연다지 무슨 지평선을 여냐 이런 지적을 받은 바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욕하지 맙시다, 계란을 던지지 맙시다, 자작극에 말려들지 맙시다, 이렇게 시민들이 현명한 대처를 해서 윤석열 측에 어설픈 쇼가 먹히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이런 와중에 김건희 허위 이력 관련해선 캠프 해산으로 입장 밝히기 곤란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외로도 이준석 대표는 20대 30대 줄 탈당과 탄핵 요구로 궁지에 몰렸다. 그러면서 김종인 씨가 합류하면 압박이 덜해질 거다. 결국엔 그러면서 2030 표심이 야당과 윤석열로 기울었다. 이재명 회복 비상. 이런 앞뒤 안 맞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이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언론에서는 2030이 윤석열로 기울었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당연히 이러니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기레기 하는 거구나. 자녀들이 2030인데 윤석열 하면 치를 떤다. 홍준표만 몰라도 윤석열은 안 된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모야옹을 외치던 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와중에 김종인에 찍힌 윤석열 파리떼는 누구? 그러면서 파리떼로 계속해서 언론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이재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김종인 씨를 저격하면서 뇌물로 감옥 갔다 왔다, 알아서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실제로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사람들도 그 안에 많지만 어쨌든 저런 식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중요한 건 저도 박시영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저들의 전략은 홍준표의 대선 보이콧을 잠재우고 선대위 구성 저런 식으로 이슈화시켜서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 세 명을 동시에 띄우고
홍준표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를 두고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었습니까? 원팀 봉합이 안 된다, 지지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 뭐 리스크를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얼마나 보도를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팀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은 홍준표의 불복에 대해서 어느 순간 그냥 조용히 넘어간 거죠. 홍준표를 계속 소환시켜야 된다는 의견에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강점과 일정도 계속해서 알려야겠죠.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계속해서 알릴 예정인데요. 특히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첫 번째 머슴이 되겠다며 지금 젊은 층의 정치 불신에 깊이 공감하고 여태까지 병풍 취급 받아왔던 점, 하도 오래 속아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해왔다는 거고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전국 최초로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실시해서 군복무 중 다쳤을 때 누구나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까지 주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로도 청년 면접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기성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기회의 총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김현종 특보단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당시 김현종 단장의 맹활약 다들 잘 기억하실 텐데요. 사우디에 날아가서 요소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다음 달까지 무려 6,000톤 규모의 요소수 원료를 확보한 거고요. 엄청난 성과를 거둬온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국가안보 과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방, 기술, 식량 안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과제는 꼭 붙잡고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소수 사업은 MB정부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그때부터 생겨난 일이 여기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특보가 정말 큰일을 했다, 칭찬한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뿌려놓은 씨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영상 한두 개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죠. 사자방 비리뿐만 아니라 종편을 만드는 등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최근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 2명을 고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외로도 지지자들이 각종 제보와 아이디어 제안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 중이고요.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